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지 오웰의 대표작 동물농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동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와 사회를 날카롭게 풍자한 소설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작가 조지 오웰은 영국의 작가이자 저널리스트로 전체주의와 권력의 부패를 비판하는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대표작으로는 1984와 동물농장이 있으며 특히 동물농장은 소련의 공산주의 체제를 풍자한 우화로 유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주의와 독재의 문제점을 깊이 탐구하며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강조한 작가입니다. 줄거리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영국의 한 농장에서 시작됩니다. 농장의 주인 존스는 게으르고 동물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채 술에 취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장의 가장 존경받는 돼지인 메이저 영감이 동물들을 모아 연설을 합니다. 그는 인간이 동물들을 착취하며 동물들이 힘을 합쳐 인간을 몰아내고 스스로 농장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메이저 영감은 세상을 떠나지만 그의 사상은 스노볼과 나폴레옹이라는 두 젊은 돼지에게 계승됩니다. 결국 동물들은 반란을 일으켜 존스를 쫓아내고 농장을 차지합니다. 그들은 농장의 이름을 동물농장으로 바꾸고 모든 동물이 평등하다는 원칙 아래 7계명을 제정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계명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였습니다. 처음에는 동물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며 농장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폴레옹과 스노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스노볼은 발전적인 개혁안을 내세우며 동물들의 삶을 개선하려 하지만 나폴레옹은 권력을 독점하려 합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개들을 이용해 스노볼을 몰아내고 자신이 유일한 지도자가 됩니다. 나폴레옹은 동물들을 선동하고 스킬러라는 돼지를 이용해 거짓 정보를 퍼뜨립니다. 그는 스노볼을 반역자로 몰아세우며 동물들을 더욱 강하게 통제합니다. 처음에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일하던 동물들은 점점 더 많은 노동을 하게 되고 나폴레옹과 돼지들은 점점 더 인간처럼 행동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물들은 점점 더 착취당하지만 선전과 공포정치 때문에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돼지들은 인간과 거래를 시작하고 동물농장은 점점 원래의 존스 농장과 다를 바 없는 곳이 되어갑니다. 마침내 돼지들은 인간처럼 옷을 입고 술을 마시며 심지어 인간들과 함께 회의를 합니다.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던 동물들은 누가 돼지고 누가 인간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합니다. 주제어를 5가지로 선정하여 해설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력과 부패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경고처럼 나폴레옹이 권력을 쥔 후 독재자가 되는 과정이 이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동물들을 위한 지도자로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폭력과 공포를 이용하고 특권을 누리며 점점 타락해 갑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는 권력의 속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선전입니다. 스킬러라는 돼지는 거짓말과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며 동물들을 세뇌합니다. 그는 나폴레옹의 정책이 항상 옳다고 강조하며 반대하는 동물들을 위협하고 조작된 사실을 반복해서 주입합니다. 이는 독재 정권이 언론을 통제하고 정보를 조작하여 대중을 현혹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대중이 선전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비판적 사고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평등과 계급사회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동물이 평등하다고 믿었지만 점차 돼지들이 특권 계층이 되어 다른 동물들을 지배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초기에는 평등을 외쳤던 혁명이 결국 새로운 계급사회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에서 반복된 문제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려는 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의 집중으로 인해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혁명의 변질입니다. 혁명은 처음에는 이상적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독재 체제가 탄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폴레옹이 스노볼을 내쫓고 권력을 독점하는 과정은 스탈린이 트로츠키를 제거하고 소련의 권력을 장악한 역사적 사건을 반영합니다. 이는 혁명이 단순히 체제의 교체가 아니라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다섯째, 무지와 조작입니다. 동물들이 권력자의 거짓말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면서 점점 더 억압받게 됩니다. 돼지들은 끊임없이 규칙을 바꾸고 동물들은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는 교육과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독재자가 대중을 통제할 때 가장 먼저 교육과 정보를 장악하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결국 무지한 대중은 쉽게 조작당하고 착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농장은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특히 권력이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를 날카롭게 보여주며 우리에게 비판적 사고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특정 정치 체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 전반에 걸친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대중을 조작하고 선전하는지를 보여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의심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동물농장은 혁명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평등과 자유를 외치던 혁명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질되고 새로운 지배 계층이 탄생하는 과정은 역사적으로도 반복되어 온 현상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체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물농장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언론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거짓 정보가 난무하며 소수의 권력층이 대중을 조종하려는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작품을 단순한 우화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회를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